네, 2차가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1번으로 넘어가서 일단 A번을 보게 되면 물체를 3N의 매력으로 잡아당길 때 물체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매력이 0에서 6N까지는 그와 같은 크기의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죠. 따라서 이때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인 F와 같은 크기의 3N이 됩니다. 다음으로 B번은 매력이 8N이 된데, 이 그래프에서 8N이면 이쪽에 해당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4N의 일정한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게 돼서 답은 4N이 됩니다. 다음으로 C는 물체에 10N의 매력이 작용했죠. 그럼 이번에도 이쪽에 해당하게 될 거고 4N의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R자임을 구하게 되면 외력에서 운동 마찰력을 뺀게 되고 A는 N분의 F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우에는 A는 N분의 외력 빼기 운동 마찰력이 될 거고, 따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3m/s 제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D번을 보게 되면 물체가 0이 아닌 속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죠. 이거는 A가 0이라는 얘기죠. 등속 운동이니까. 따라서 A가 0이려면 이 R자임이 F- 운동 마찰력인데, 이 운동 마찰력을 뺀 게 0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외력과 운동 마찰력이 같다는 거여서 이 외력도 4N이 됩니다. 네,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A번을 보게 되면 이 M1과 M2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줄에 연결돼서 장력이 작용하고 여기에는 외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데, 먼저 이쪽을 보게 되면 이 장력이 어떤 의미냐면 이 장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 장력에 의해서 M1에 A라는 가속도가 생기고 거기에 더해서 운동 마찰력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T는 뮤K M1G 더하기 M1A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볼 건데, 그럼 이제 이 F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F에 의해서 M1과 M2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떤 가속도 A를 갖게 되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운동 마찰력까지 생기게 되죠. 따라서 F에서 이 각각의 운동 마찰력을 뺀 값이 이 둘의 가속도에 대한 힘이 됩니다. 따라서 F-뮤K M1 더하기 M2G는 M1 더하기 M2 A라고 쓸 수 있어요. 이제 이에다가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는 2m/s 제곱이 되고 이걸 다시 1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 T는 36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정답은 가속도는 2m/s 제곱이고 장력은 36N이 됩니다. 자, 이제 B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물체가 3개고 이제 3kg의 줄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45N이 작용하는데, 일단 줄의 장력을 물어봤는데 줄의 장력의 경우는 이 장력에 의해서 이제 3kg와 1kg의 물체가 가속도를 갖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3kg에서 1kg가 밀리는 거니까 둘의 가속도는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T는 3 더하기 1 A라고 쓸 수 있어요. 각각의 질량에 같은 가속도를 곱한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 A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전체 45N이라는 힘에 의해서 얘네가 지금 다 일로 운동을 하니까 모두가 같은 가속도 A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A는 M분의 F에서 A는 전체 질량분의 R자 힘 45를 대입해서 5m/s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이 구한 값을 1에 대입하면 T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T는 20N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kg의 물체가 3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그건 이제 이쪽 방향의 이 힘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힘은 이 힘과 방향만 갖고 크기에, 그리고 이제 2번을 보게 되면 1kg의 물체가 3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죠. 그거는 이 힘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알잖아요. 이 1kg의 물체가 3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kg의 물체가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랑 같죠. 방향만 반대죠, 힘이.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1kg의 물체가 3kg에 작용하는 힘의 벡터는 3kg의 물체가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벡터에서 마이너스만 붙인 거다. 따라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절대값은 같겠죠. 사이즈는. 따라서 우리가 3kg의 물체가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알면 돼요. 이거는 이 1kg의 물체가 어떤 질량에 대해서 어떤 가속도를 갖는다. 그거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MA에서 M은 1, A는 5 대입해서 답은 5N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와서 먼저 A번에 보게 되면 A가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을 물어봤죠. 그럼 이 A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했을 때고 B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을 때죠. 그때의 높이의 차이는 2h니까 B도 2h만큼 운동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짜 힘에 대해서 쓰면 이 알짜 힘은 A의 중력 3mg 그리고 B에 의한 중력 mg 사인 세타. 근데 이제 B는 빗면을 타고 있으니까 그냥 mg가 아니라 이 성분을 분리해서 mg 사인 세타로 썼고요. 그래서 F는 3mg-mg 사인 세타인데 이때 사인 세타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타를 지금 여기로 정의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빗면의 크기가 2h라 했고 높이가 h잖아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2h분의 h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이제 알짜 힘은 2분의 5 mg라고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싶은데 가속도는 전체 질량분의 알짜 힘으로 쓸 수 있죠. 전체 질량은 3m 더하기 m이고 알짜면 위에서 구한 2분의 5 mg를 대입을 해요. 그럼 a는 8분의 5 g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v 파이널 제곱 빼기 v 이니셜 제곱은 EAS인 공식에 이제 우리가 구한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니셜은 0이고 이제 a는 8분의 5 g였고 s의 경우는 2h만큼 움직였다 했으니까 이 모든 값들을 대입하면 v 파이널 제곱이 2분의 5 GH가 돼서 최종적으로 v 파이널은 루트를 씌워서 루트 2분의 5 GH가 됩니다. 네, 이제 B번으로 넘어와서 만약에 빗면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A, B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알짜힘 있잖아요. 이 알짜힘에 이때는 마찰력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마찰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A, B가 정지를 했다고 했으니까 앞서 구한 마찰력과 이 B에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같다는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면 일단 코사인 세타는 여기 우리가 2h분의 루트 3h를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해서. 그리고 알짜 힘은 우리가 앞서서 2분의 5 mg라고 구했죠. 따라서 이것들을 다 대입하게 되면 μs mg 곱하기 2h분의 루트 3h는 2분의 5 mg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지마찰 계수인 μs는 3분의 5 루트 3이 됩니다. 네, 이제 4번으로 넘어와서 이 4번에서는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원통의 안쪽 면에 붙어서 원운동할 수 있는 최소 속력을 물어봤죠. 이때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원통의 안쪽 면에 붙어서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원운동에 의해서 사람이 이 벽에 붙게 되겠죠. 그때 이 벽에 붙는 게 수직항력이 생길 거고 그 수직항력에 의한 이제 마찰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마찰력이 사람에 작용하는 중력과 크기가 같게 되면 이 연집 방향의 가속도가 0이 되니까 사람이 벽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일단 이 원운동에 의한 힘을 정의하게 되면 F는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죠. 그리고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곱하기 수직항력이니까 이때 이 수직항력이 FR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항력을 FR이라 해서 이 정지 마찰력은 μS 곱하기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벽면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찰력이 적어도 중력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앞서 구한 FS를 대입해서 μS 곱하기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mg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제 V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V는 루트 μS분의 R 곱하기 G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부위의 최소값이 10루트 2 미터 퍼 세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좌측으로 9번 수평한 도로에서 20m per sec로 달리는데, 이때 인형이 우측으로 45도만큼 기울어져 있다 했죠. 그래서 A번을 보게 되면 일단 9번 도로의 공률 반경을 물어봤는데, 이때 일단 이 인형에 작용하는 힘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장력이 T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있고,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회전에 의한 구심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있겠죠. 그리고 일단 이 기울어진 각도가 45도라 했으니까 일단 이 T에 대해서 T 코사인 45도는 mg, 그리고 T 사인 45도는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mg는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돼서 r은 g분의 v제곱이고,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40m가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B번을 보게 되면, 구분 도로를 이제 자동차가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이 자동차가 회전 운동을 할 건데 밖으로 구심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구심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는 힘이 없으면 자동차는 밖으로 미끄러질 겁니다. 그래서 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마찰력을 물어보는 건데, 일단 밖으로 작용하는 힘은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죠. 그럼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알고 싶은데, 일단 안 미끄러지기 때문에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 계수가 아닌 정지 마찰 계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우리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기준에서 수직 항력은 mg죠. 이때 m은 자동차의 질량입니다. 따라서 이 힘보다 적어도 이 힘이 크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이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μs는 rg분의 v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μs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지마찰계에서 최소값은 1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2차 과제 문제 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